오늘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공립교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한국은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팬데믹이 곧 종식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맨하탄에서 노숙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유나 이 씨의 추모 공간이 다시 한번 훼손됐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또 뉴욕시는 핵심 방역 지침인 실내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 키투 NYC를 폐지합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시와 뉴저지주 공립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만 5세 미만 프리-K 이하 학생들은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학생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싶은 학생은 부모와 학생 의사에 따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공립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 뉴욕시 이외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뉴저지주는 오늘부터 주정부 공공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머피 주지사는 최근 주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화됐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주저녁 단위의 방역 지침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하며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핵심 방역 지침인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 키투 NYC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체육관, 영화관 등 실내 시설 입장 시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기존 백신 접종 의무를 요구했던 매장이나 업장에 따라 백신 접종 이력 제시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학교와 실내 시설 입장 시 방역 지침은 완화됐지만 통근 열차,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또 병원과 요양원, 노숙자 쉘터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해외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났지만 입국이 제한되는 내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오늘부터 이 같은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국내외에서 격리가 해제된 이들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들은 확진일이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일이 확인 가능한 자료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서 등입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국내외 백신 접종 완료자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전언입니다. 다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는 유지 중입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전히 시설격리를 7일간 해야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한 해외 입국자 관리도 중단했으며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가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신고서도 인천공항 검역대에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CNN 방송은 전문가들이 정상에 가까운 봄과 여름을 맞이할 것 같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6,928명으로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 이전인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4만 명대로 내려온 것도 지난해 7월 하순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확산의 정점이었던 1월 14일에 80만 6,795명과 견주면 1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호전돼 한때 16만 명에 바짝 근접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4만 2,681명으로 2,600명 선에 달했던 사망자는 1,562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벤더빌트 대학 의료센터의 윌리엄 셰프너 교수는 팬데믹으로부터 엔데믹, 토착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분류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수준 데이터도 코로나19 확산이 높음에 해당하는 카운티는 지난달 24일 약 1,200개에서 이달 3일에는 472개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90% 이상이 코로나19 확산 수준이 중간 또는 낮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코로나19 확산 수준이 높음인 곳에 사는 인구는 7%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4일 지난 2년간 총 257회 브리핑을 종료하면서 코로나 관련 질병을 감염병이 아닌 계절성 질병으로 전환하고 이제 정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YC 헬스 호스피탈 병원의 사이더 마다드 박사는 지역사회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의 수준이 낮으면 전염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적지만 그것이 위험도 0이란 뜻은 아니라고 밝히고 유행의 끝이 곧 팬데믹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집안까지 뒤쫓아 들어온 노숙자에게 잔인하게 칼에 찔려 살해된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의 추모 공간이 또 훼손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거주했던 아파트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이 지난달 한 차례 훼손된 데 이어 지난 3일 또다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랜드로드 브라이언 친 씨는 이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이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날마다 아파트 앞에 심어진 나무 아래를 방문해 꽃다발과 아시안 증오범죄를 비난하는 메모, 양초 등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 행인이 꽃다발과 양초 등을 발로 차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친 씨가 경찰에 제공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친 씨에 따르면 지역 커뮤니티는 현재 이 씨의 추모 공간을 영구적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도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타임스퀘어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와 러시아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는 연설 단상에 올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영공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확전을 이유로 거부했고 미 의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분한 사안입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서도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지원을 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약 4만여 명이 프랑스 전역 119곳에서 시위에 참여했으며 파리에서만 시민 16,000명이 바스티유 광장에 모였습니다. 스위스 추리에서도 4만 명의 시민이 모여 러시아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미 칠레 수도 산티아고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도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 크로아티아, 호주 등을 비롯해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러시아 당국은 시위대 8,000명 이상을 체포하며 반전 여론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를 연상시키는 사업장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의 유명한 레스토랑 러시안 티룸은 원래 뉴요커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인기 식당이었지만 지난주 점심시간은 거의 텅 빈 상태였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식당 소유자는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것을 선언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맨하탄 이스트사이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식당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통 식당인 베셀카는 한 주 새 방문객이 75%가량 늘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들이 모이는 집결지가 됐다고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3일 절도 혐의를 받고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감시 소홀을 틈타 수갑을 찬 채로 도망친 24세 아딜슨 이스트라다 가르시아가 어제 오전 프로비던스시에서 팰리세이드파크 경찰 등 사법기관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됐습니다. 클립사이드 파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가르시아는 체포 전에 무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등의 전력이 있는 데다 히스패닉계 갱단인 MS-13 갱단원으로 추정돼 탈주 직후 인근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탈주 소동이 일어난 뒤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은 인근 타운 경찰과 머겐 카운티 셰리프국 등 사법기관들과 연계해 범인을 추적해왔습니다. 과테말라 출신인 가르시아는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를 탈출한 직후 클립사이드 파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급하게 소지품을 챙긴 뒤 친척이 살고 있는 로드아일랜드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르시아는 이번 주말이 지난 뒤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7만 8천 명 증가해 실업률이 4%에서 3.8%로 낮아졌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파동이 잦아들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식당, 상점, 호텔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튼튼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경제가 불황에서 반등하며 실업률의 급격한 하락이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통계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급감에 따라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더 높은 임금과 저축으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시급은 최근 1년 사이 5.1% 올랐는데 이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주 발표한 2022년도 2월 유형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7% 증가한 9,1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증오범죄가 전년에 비해 189% 급등해 전체 107건을 기록한 가운데 아시안 증오범죄 역시 전년에 비해 125% 증가한 9건이 발생해 한인사회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32건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10.3% 늘었고 강간은 134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증가했습니다. 강도는 1276건으로 56% 늘었고 중범죄 폭행도 1665건으로 22.3% 증가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지난주 기준 2020년 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유로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투자자들도 유로존 공동 통화를 벌이고 대신 달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러 강세는 해외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지만 더 큰 우려는 부채를 달러로 갚아야 하는 신흥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이 브라질, 터키, 멕시코처럼 더 위험한 시장을 포기하게 될지에 대한 우려는 이미 있었으며 달러 가치의 상승은 이러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